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최근에 또 그래도 반도체 저희는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니까 이게 반도체 관련주가 그래도 나쁜 건 아니죠. 최근 흐름, 시장 흐름하고 비교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그러면 뭐 메모리 반도체나 가격 흐름들 있지 않습니까? 막 스팟 가격들 어때요? 좀 내림세는 끝났나요? 뭐 내림세는 끝났고요. 이미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10월 달에 D램 고정거래 가격이 발표가 됐는데 물론 그게 뭐 공식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시장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숫자를 보면은 10% 이상 지금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월비로요? 어떻게 돼요? 전월비로. 우와. 네. 그러니까 처음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보면 아마 4분기의 D램 가격은 3분기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4분기는 더 올라간다. 그렇죠. 이제 10월 첫 달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뭐 시장은 이제 평균 한 10% 보고 있는데 이미 그건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제 생각에 뭐 그거보다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보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재고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계속 올라갈 것 같고 큰 변수가 없으면 제 생각에는 하반기에도 가격은 계속 강세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수요가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공급을 감산했기 때문입니까? 감산 효과인가요? 일단은 감산 효과고요. 그런데 수요도 그 수요가 좋은 건 아니죠, 사실은.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2년 동안 보면은 우리 컴퓨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수요가 안 좋았는데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그때 팬데믹 당시에 살 거 다 샀고. 네, 좀 좋았고 그 이후에 2년 동안 굉장히 안 좋은데 우리 컴퓨터 1년 판매되는 그 량이 2021년도 대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년 전 대비 올해 2023년도가 한 1억 대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3억 5천만 대까지 갔던 PC 판매량이 2억 5천만 대까지 2년 동안 줄어든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수준이면 다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 국면에 들어갔다. 그래서 내년도에 뭐 세계 경제가 되게 전망이 좋진 않죠. 좋진 않지만 이 정도로 물량이 이제 줄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마지널한 성장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2년간 그 컴퓨터 판매가 두 자릿수 감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소폭 성장할 것으로 저희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스마트폰도 올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굉장히 안 좋았는데 내년도에 마찬가지로 소폭 성장. 그리고 또 다른 우리 D램의 이제 주요 수요처인 서버도 올해 되게 안 좋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AI 서버는 좋았지만, 그래서 엔비디아는 혼자 신나게 주가가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서버 수요는 근래 들어서 가장 안 좋았습니다. 근데 서버도 내년도에는 이제 슬라이틀리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살짝 성장.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PC, 스마트폰, 서버가 모두 다 마이너스였는데 내년도에는 플러스가 난다. 그러면 D램의 그 수요 증가율로 보면은 올해보다 내년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좋은 거는 아니지만 올해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거보다는 좋아진다. 그런데 감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증가되는, 그러니까 생산량이 증가되는 부분은 그에 못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재고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내년도에도 그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가격이 꽤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바닥 대비로는 내년도 말까지, 내년도 하반기까지 보면 한 D램 가격이 한 60% 가까이 오르지 않을까. 바닥 대비로 60%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많아 보이고 과연 이게 가능하겠냐라고 많이들 반문들 하시는데 지금 벌써 10% 이상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실 한 두세 번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꽤 많이 올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닥 대비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평균으로 보면은 한 30에서 한 40%, 30에서 한 35% 정도 올라가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빗 그로스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랑 ASP 같이 놓고 보면은 매출액 기준으로는 올해 대비 뭐 이제 제가 애널리스트 좀 나름대로 오래 했으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이제 제 뭐 그 모델링 모델링이고 이제 뭐 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감이죠, 감.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매출액 기준으로 한 60% 정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매출액이 60%. 네. 그렇게 이게 되면 그 24년도 연간으로요. 네. 예. 그러니까 D램, 메모리 기준으로 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보시면은 전체 반도체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 매출액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한 2000년도 이후로 보면 평균 전체 반도체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20% 초중반, 한 23%, 24% 정도가 됐는데 네. 올해는 지금 이게 한 16, 17%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러면 뭐 아주 특이한 케이스를 빼고 나면은 보통 이제 평균 회귀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이 많이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메모리가 상당히 반등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반도체 그 매출액이 거의 한 40% 정도 빠지는 거거든요. 예. 거기서 60% 올라가 봐야 그게 또 그렇게 아주 되게 높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절대 볼륨이 확 커지는 건 아니지만. 예. 하지만 이제 올해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워낙 안 좋아서 반도체 업체 실적 너무 안 좋잖아요. 네. 예. SK하이닉스가 주가는 올랐지만 뭐 역대 최고의 지금 최대의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또 저희가 처음 보는 규모의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반도체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게 흑자가 되고 그러려면은 그 정도는 올라가 줘야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보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아까 설명 중에 마지널한 성장이라는 표현이 네. 이게 그러면은 뭐 약간 그래도 가격이 같이 반등해 주면서 그 볼륨이 커지는 성장이 아니라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마진이 좀 더 좋아지는 그런 성장을 뜻하는 건가요? 이제 아까 마지널한 성장은 PC 증가율이 PC. 이제 2년 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3%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뭐 경제 성장률 정도를 보는 거죠. 네.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반도체 성장을 본다면은 사실은 이제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볼륨 성장도 어느 정도는 되지만 네. 사실은 워낙 많이 빠진 가격이 확 튀어오르는 상황이 되면서 사실은 두 개 따지자 그러면은 이제 가격에 의한 성장이 더 크게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에 의한 성장이 사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D램 가격도 바닥 대비 60% 오를 수 있다. 평균적으로는 30에서 35%. 매출액으로 봐도 메모리 반도체 기준 한 60% 오를 수 있다. 이게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시장이 막 이렇게 커지는 거는 아니고 가격이 이제 돌아서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주가라는 녀석은 최악을 벗어나고 턴할 때 또 미친 듯이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한번 살펴봤는데 깜짝 놀랄 뻔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저희가 이제 11월 10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YTD라고 하는 올해 들어서 연간 수익률 보면은 삼성전자가 27%, SK하이닉스가 70% 올랐더라고요. 네. 주가가. 네.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죠. 어떻게 이렇게 크게 반등했을까? 근데 요거는 약간 그 방금 말씀해 주셨던 메모리 시장의 변화가 네. 담겨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HBM 이야기는 뒷부분에 하겠습니다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승률이 주가상 이렇게 크게 차이 난 배경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HBM이죠. 결국 그러니까 HBM.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올해 반도체 미국도 반도체 주가가 반등을 많이 했는데 네. 그때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주가를 끌어올린 거는 사실 한계죠. 엔비디아가 끌어올린 거죠. 나머지들은 엔비디아가 잡아 끌고 올라가면서 그냥 같이 딸려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올해 반도체 테마도 사실 반도체라기보다는 AI로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전체 반도체로 보지 말고 네. AI 반도체로. 네. AI가 끌어올라간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러면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 성과도 결국은 AI에 누가 더 대응을 잘했느냐, 그걸로 판가름이 난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HBM 이따가 얘기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미 지금 이제 그렇죠. 그게 중요한 사실 이게 이슈가 또 된 거죠. 핵심이니까요. 예. 그러면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하이닉스가 HBM3에서 네. 거의 뭐 단독 플레이를 한 거죠. 단독 플레이를 하면서 지금 실제로 삼성전자보다 먼저 D램에서 흑자 전환이 지금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그게 주가의 퍼포먼스 차이로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거의 이제 메시처럼 혼자 볼 치고 나간 거죠. 단독 그렇죠. 대립을 예, 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뭐 지금까지는 거의 100%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HBM3에서. 3에서. 그러니까 전체 HBM은 뭐 한
50%? 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과 큰 차이는 나지 않는데, 네. HBM3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엔비디아의 우리 뭐 A100, H100 이거랑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올해 엔비디아 주가를 끌어올린 요인이고 마찬가지로 거기에 하이닉스가 가장 뭐 대표적인 수혜주로 이제 꼽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SK 하이닉스가 올해 들어서 70%나 네. 주가 상승을 한. 실적은 적자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항상 반도체 사이클과 주가와의 함수를 네. 경험적으로도 좀 많이 이제 체득을 또 하셔야 되는 네. 부분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좀 하나 상식적으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저도 많이 헷갈리는 게 HBM하고 HBM2E, HBM3, 네. HBM3E 네. 이게 이름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렵나요? 가장 최근이 3E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뒤에 3면 3세대 같은데 네. 이게 5세대라면서요. 그렇죠. 예, HBM2E가 있었고 예. HBM3가 4세대고 예. HBM3E가 이제 5세대가 되는 거겠죠. HBM2가 2세대고 네. HBM2E가 3세대. 네, 근데 사실은 뭐 그거는 제가 볼 때 큰 의미는 없어요. 예, 뭐 3세대냐 4세대 이거는 의미는 없고. 회사에서 사내에서 사실은 부르던 건데 이게 투자자들에게까지.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그거를 몇 세대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제가 볼 때 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HBM3E는 5세대라고 부르면 뭐 그렇게 업계에서는 보통들 그렇게 예, 통용을 그렇게 하는.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고 저는 좀 재밌었던 게 사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조금 HBM에서 조금 뒤떨어지고 있죠. 네. 근데 엔비디아에서 삼성은 5세대 HBM을 HBM3P라고 붙였다 하더라고요. 이게 뭐 프라임? 뭐 그런 뜻을 붙였다는데 엔비디아에서 저기 HBM3P라고 붙이지 마시고요. 하이닉스가 부르는 대로 3E라고 하세요라고 엔비디아가 삼성전자한테 요구를 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기사가 있죠. 예, 그 기사가 있는데 네. 그 기사가 어떻게 나갔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네. 그냥 이제 그리고 뭐가 정말 진실인지는 100%는 몰라요. 왜냐하면 사실은 HBM3E와 관련해가지고 네. 이름이 3P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들도 몇 개 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수학 공식이나 무슨 뭐 법령처럼 딱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 정해진 건 아닌 것 같고 엔비디아가 그걸 쓰지 말라고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뭐 삼성의 그 분위기를 전해드리면은 네. 약간 어이없어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좀 제가 볼 때는 뭐 현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뭐 조금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는 뭐 나중에 삼성전자가 끝까지 5세대 HBM을 HBM3P로 부르는지 슬쩍 3E라고 부르는지 그러니까 보면 알겠네. 3E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고 네네. 이제 거기에 조금씩 뭐 변형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 뭐 붙이는 건데 그렇게 잡을 때 뭐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자존심에 걸려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삼성전자가 네. 메모리 반도체 압도적인 세계 1위가 HBM에서는 점점 이제 멀어지고 있고 최근에도 보니까 5세대 HBM에서 조금 수율이라고 해야 할까요? 좀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네. 지적도 있고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HBM에서는 속된 말로 이렇게 발리고 있는 겁니까 이거? 참 뭐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네. 좀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시장 상황을 좀 판단 미스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판단 미스. 네. 그러니까 사실 HBM1과 HBM2가 삼성이 바라던 만큼 사실 시장이 그렇게 확 커지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HBM3 시장이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봤었던 거겠죠, 삼성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련된 뭐 R&D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하이닉스보다는 좀 느슨하게 갔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하이닉스는 그쪽에 계속해서 사실은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올해 초에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챗GPT랑 맞물리면서 이제 그쪽 관련된 우리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수요가 확 늘어나게 됐고 또 하이닉스가 그 HBM3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그 혁신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소재 기술이죠. 소재. 예, 소재 업체들을 되게 찾아 많이 나섰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일본의 비상장 업체를 네. 하나 발굴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거를 적용을 하면서 이게 HBM이 그 D램을 여러 개를 적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생기는 발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발열.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하이닉스가 좋은 소재를 찾아서 방열 측면에서 좀 우수한 특성을 보이면서 이제 그게 엔비디아에 적극적으로 채택이 됐던 거죠. 그리고 삼성은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조금 늦은, 그러니까 HBM2와 같은 방식으로 가다가 문제점들이 생겼는데 이제 지금은 그것들을 다 해결을 해서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스펙에 맞는 수준을 다 맞추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삼성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 뭐 거의 최종 테스트 단계? 뭐 5세대. 네, 뭐 아주 자세한 뭐 그거는 네. 사실은 좀 베일에 쌓여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네. 뭐 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에서 요구하는 스펙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럼 그 안에 들어오면 사실 이제 되는 겁니다. 되는 거고 뭐 일부에서는 이제 퀄을 받네 안 받네 뭐 이런 것들 네. 때문에 뭐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이제 그거는 그냥 제가 볼 때 그냥 마지막 문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된다 안 된다 뭐 논란도 많고 노이즈도 많았는데 큰 문제 없이 뭐 주요 뭐 엔비디아가 될지 뭐 AMD가 될지는 뭐 어느 정도가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그 주요 고객사들한테 다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 이게 중소기업들이 소부장 기업이 삼성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이슈화가 되는데 삼성이 엔비디아의 퀄을 테스트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막 이게 또 화두가 될 정도로 좀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재미난 게 어떤 뉴스 보니까 마이크론도 이제 HBM 좀 하지 않습니까? 뭐 시장점이 뭐 5%? 뭐 10%도 안 돼 막 그렇다고 하는데 HBM3, 5세대 HBM을 내년 1분기부터 양산한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보다 빠르고 심지어 하이닉스보다 먼저 엔비디아에 채택될 수 있다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를 저희가 100% 다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일부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거는 뭐 그때 가봐야지 되는 것이고 사실 현실적으로 그 마이크론이 물론 이제 기술이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인데 한 세대 건너뛰고 이제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될지는 사실 퀘스천이고 지금 우리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그동안에 이제 IR을 통해서 그 투자자들과 지금 의사소통을 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하이닉스도 이제 뭐 내년도 캐파가 거의 풀 부킹 다 끝났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삼성도 뭐 마찬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들과의 그 제품 공급 스케줄이 다 맞춰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마이크론이 그런 얘기가 나오든 안 나오든 국내 업체들의 내년도 HBM3에 대한 이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뭐 의심을 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5세대 HBM은 내년에도 만드는 족족 그냥 다 나가는 거고 또 하이닉스도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또 캐파 투자를 공격적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정도로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황. 왜냐하면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가장 중요한 그 증시의 테마가 AI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게 뭐 AI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1년, 2년 갈 게 아닌 거잖아요. 앞으로 이제 모든 부분으로 확장이 될 거고. 그렇죠. 우리가 사실 뭐 미중 뭐 반도체 이 패권 경쟁도 사실 그 최종적인 어떤 그 목표물을 보면 사실 AI거든요. AI에 과연 누가 더 많은 기술을 쓰느냐, 그 확보하느냐 이제 이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추세는 뭐 당분간은 계속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또 너무 많이 투자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뭐 그 부분이 공급과잉이 또 될 뭐 수도 이렇게 있죠.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그쪽에 대한 성장은 끊임없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상은 돌고 돌기 때문에 언젠가는 AI 반도체도 공급과잉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당분간은 아직은 아니다. 아닌 것 같다.